한국은행 기준금리를 2.25%로 하향 조정하여 한은은 경기 시각이 시장보다 좀 느린 것 같아요. 미국, 유로존, 일본, 중국 등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미국 경제가 이어갈 수 있을 거냐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고요. 압력성으로 붙여진 발언이 이게 바람직하다는 건 사실인데 대응을 하게 되면 거기에 저희들이 휘말려서 조금 더 도전적으로 조금 말씀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기준금리 인하와 정부의 경제 활성화 대책 등의 효과를 지켜보고 오늘 금리 인하를 함으로써 루비콘강을 건넜기 때문에 여기서 끝장을 한번 보자. 하는 하도 욕을 해가지고 자제하고 있는데 오늘만 하겠습니다. 오늘까지만. 오늘까지만. 골라트는 재미가 있다. 비욘드 리포트 주간 전망대입니다. 오늘도 금융시장의 핫한 아이템들을 리포트 밖의 이야기들까지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그 우투 지정석에 사수를 하셨네요. 네. 제가 사실은 오늘 새벽에 지금 홍콩에서 이 방송을 위해서 순전히 이 방송 녹화를 위해서 귀국을 했습니다. 이 방송 녹화를 위해서만 귀국하시려면 홍콩에서 아침에 출발하셔도 됩니다. 뭐 다른 것도 있고 해서 예, 금통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니까 아마 빨리 네. 오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주간 전망대를 찾아주신 특별한 분들이 계십니다. 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정범 연구원부터. 안녕하십니까. 한국투자증권에서 채권 시황을 담당하고 있는 이정범이라고 합니다. 자, 저희가 방송에서 몇 번 이야기했었는데요.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주간 전망대 출연에 대해서 전승지 연구원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와이프는 그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 이런 좋은 프로에 좀 나가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좀 TV에 좀 샤프하게 나오고 싶은데 이 단정하게 생겼지만 약간 살이 찐 관계로 TV에 둔하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살 좀 빼고 샤프해지면 나가자 하고 영원히 못 나오는 그리고 이 오늘 전승지 여신 대신에 전소영 여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같은 전 여신이십니다. 예.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양증권에서 채권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전소영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신월 연구원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지금 채권 전략 담당하고 있는 신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미 뭐 눈치챈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주간 전망대 함께 하시는 전문가들 모두 채권 담당하고 있는 채권 애널리스트들입니다. 자, 8월 금통위가 원래 최대 이벤트였다고 할 수 있는 만큼 자, 이름하여 채권 애널리스트들의 BOK 수다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8월) 금통위가 진행됐는데요. 그동안 참 그 말도 많고 여러 가지 뭐 의견도 많고 그랬었는데 BOK에 대해서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떠신지 뭐 각자 의견 있으신 분부터 먼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예. 저는 그 통화정책의 방향이 금리 인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한국은행이 약간 저희 생각보다는 타이밍이 늦게 움직였지만 결국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만족하고 있습니다. 전소영 연구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저는 일단은 왜 금리를 인하할까에 대한 이런 이유들을 좀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뭐 대체로 봤을 때 뭐 큰 그런 이렇게 시장의 예상에서 크게 어긋나는 그런 이슈들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되게 다들 좀 아카데믹한 얘기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번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이주열 총재가 금리를 인하할 때는 어떠한 특징을 보이느냐 요거를 좀 캐치를 하고 싶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왜 미국에서도 보면 옛날에 그린스펀 의장 시절에 그린스펀이 그 가방을 두껍게 가져가면은 그때는 금리를 인하 가능성이 높다. 또 얇게 가져갈 때는 뭐 동결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건 뭐 그럴싸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금리 인하 할 때는 뭔가 연구를 많이 하니까 설명해야 될 것도 가방이 많을 이제 거고, 두꺼워진다 이랬었는데 그 나중에 그린스펀이 한마디 했더라고요. 그건 오해다.
가방이 두꺼웠을 때는 내가 도시락을 싸간 거였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예전에 김중수 총재 시절에 넥타이가 좀 회자가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인하할 때는 뭐 붉은색 계통 하고 뭐 동결할 때는 좀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주열 총재가 무슨 넥타이를 했을까 되게 유심히 봤는데 별로 이렇게 뭐 밋밋한 넥타이를 해갖고 넥타이를 보지 말고 뭐 네. 다른 걸 봤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다른 걸 뭘 예. 찾아야 되는데 그걸 못 찾았어요. 자, 이번 금리 인하가 하늘이 과연 그 경기에 대한 인식이 변해서 그럴까요? 아니면은 뭐 흔히 하는 말로 좀 정책 공조 차원에서 그냥 선심성으로 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사실 제가 이제 웬만하면 하도 욕을 해가지고 좀 회사에서도 좀 조심하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좀 이제 자제하고 있는데 오늘만 하겠습니다. 오늘까지만. 오늘까지만. 그 깜빡이 논란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총재가 취임하면서 본인은 그 시장에 혼란을 주지 않겠다 이랬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금리 인상을 상당히 이렇게 강하게 시사해 놓고 불과 한 두세 달 만에 지금 스탠스를 바꿔서 금리를 인하한 꼴이 됐는데 이번에 기자간담회들도 이제 그런 질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충분한 시그널링이 좀 부족했지 않았냐. 근데 총재께서는 되게 표정 하나 안 변하시고 충분한 시그널링이 있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도 참 대단하신 분이다 생각했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한은의 전망 자체가 계속 신뢰를 잃게 만들고 있고 한은이 꼭 이렇게 뒷북을 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결국 전망 자체가 계속 좀 틀렸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반성문을 쓰는 그런 금통위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글쎄요. 제가 보는 점은 한국은행 그 집행부의 경기에 대한 인식하고 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 개개인의 경기에 대한 인식이 좀 다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특히 뭐 하성근, 정순원, 뭐 정혜방 위원 같은 경우는 거의 2012년 정도에 임명이 돼서 2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한국은행 매파들이 내년이 되면 경기가 정상화되면서 물가가 올라가고 소비와 투자가 살아날 거라는 그 주장이 과연 맞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7월 금통위사록 내용을 보면 그 GDP 갭의 내수 부분의 GDP 마이너스 갭을 따로 구해달라 이런 위원도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한국은행의 일반 균형 모형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수 부양을 위한 정책 공조를 요청하니까 아무래도 액션이 좀 더 취해지기가 쉽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그거는 그렇게 어쩔 보고 수가 있습니다. 없는 부분인 게 사실상 이제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유례없이 유동성이 많이 풀렸고 그에 따라서 중앙은행의 역할이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저는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국은행의 역할 중에 하나가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게 결국엔 분리될 수 없는 수준의 정책과 유동성이 같이 이루어져야만 경기가 살아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오고 있고 이거에 대한 중심이 아까 언급하신 이제 구조적인 요소들이 이제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상 계량화해서 모형을 만들어내기에는 금융위기부터의 시간이 너무 짧지 않나 시계열이 어떻게 보면 너무 짧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시행착오들이 조금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언급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한은은 그런 경기 시각이 시장보다 좀 느린 것 같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시장에 좀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번 금통위는 정책 공조의 힘이 컸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금리 인하를 이제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사실 좀 하는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생기는 거고 안 했을 경우에 날아올 또 대내외 비난 같은 것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좀 진퇴양난이었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금리 인하를 함으로써 이제 피할 수 없게 된 거는 독립성, 중립 뭐 이런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데 좀 BOK가 그
다시 중앙은행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 뭐 이런 생각 혹시 가지신 분 있으십니까? 저는 이번에 보니까 뭐 한은 총재께서 시그널링을 많이 줬다. 이 부분에 좀 많이 놀랐어요. 네. 뭐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만 네. 그렇게 인식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좀 말을 많이 아끼시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취임하셨을 때는 김중수 총재와 스타일이 좀 비슷한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좀 말을 많이 아끼시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말씀하실 때 이제 뭐 정치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대응을 하지 않았냐 이제 이런 비판을 이제 받아들이시면서 거기서 우리가 또 왈가왈부하면 또 다른 시그널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조금 더 좀 도전적으로 조금 말씀을 더 하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연준 위원들이 그런 여러 가지 연설을 통해서 의견들을 미리 이렇게 좀 개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총재 입을 통해서 나머지 6명의 의견들을 우리가 들어보려고 하니까 이게 제대로 시장에 전달이 좀 잘 안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조금 저희도 금통위원들이 개별 그런 그 활동을 좀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